저는 모라비아의 자랑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크로메르지시로 이동합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크로메르지시 정원. 깔끔한 대칭 구조를 보여주는 정원은 꽃의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정원 한쪽 면 전체는 약 250m에 이르는 아케이드가 뻗어 있는데요. 아케이드의 아래쪽이 그늘진 산책로 역할을 한다면 위쪽은 정원 전체를 조망하며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가 됩니다. 이야. 이제 여기 있는 정원이 아주 전형적인 이탈리식 정원의 프랑스를 살짝 가미한 거예요. 근데 이 이탈리식 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식 정원은 이 벨베데르라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산책로를 갖다가 사람 키 한 3배 정도 높이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이 딱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딱 그 귀족 여성들 양산 받고 신사들이 멋진 옷을 입고 여기서 같이 시도 읊고 이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인생 얘기와 철학 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정치 음모나 역적 모의도 하고 이러던 공간이 바로 여기인 거죠. 정원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마치 신이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 꾸며놓았습니다. 자연과 건축물을 조화롭게 배치한 정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유럽식 정원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칼로 베어놓은 듯 완벽하게 가꿔진 산책로는 비밀스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유럽 저택의 정원에 꼭 있는 게 이 사람 키보다 높은 이 나무잖아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미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연인들의 미로라고 불러요. 왜 이걸 연인들의 미로라고 부르냐면요, 옛날에는 연애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 미로 안에서 남녀 상열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남자 여자가 만날 기회가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산책을 할 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일다가 여자아이가 먼저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쏙 어디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미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남자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 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따라 들어가고 하지만 부모님한테 발견되기 전까지 최대한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미로가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살짝의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말들을 속삭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사랑의 미로, 연인들의 미로였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색감을 입혀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깔끔하고 도시적인 세련미를 보여주는 정원. 정원을 소유했던 주교들의 권력과 근엄함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크로메르지시를 떠나 남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 저는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레드니체 성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유럽 소국의 영주로 남아있는 리첸슈타인 가문이 소유했던 성. 이것은 사실 한 15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때 그 귀족들이 우리가 잘 나가던 시대 그 기사들이 말을 타고 뛰어다니던 그 고딕 시대의 양식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새로운 고딕이라서 니오 고딕이라는 양식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데 이게 바로 그런 양식인 거죠. We will visit the representation part of this chateau because main floor was used for visitors of a family from Liechtenstein. We have here a lot of secret doors. 곳곳에는 약 350개가 넘는 비밀의 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은 과연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This is one of the famous rooms from this chateau. I can see why. Yes, because of this amazing staircase. This staircase is from 1851. When you go on the top, you have to step 38 stairs and you can get into the second floor, into the gallery. Public now because it's really old, Okay. really fragile, so it's just for a look. 나선형의 곡선과 섬세한 조각이 놀라운 계단은 8년에 걸쳐 참나무 하나를 깎아서 전부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서재는 연문을 통해 또 다른 공간과 연결돼 있는데 방의 구조가 마치 미로 같습니다. This is the blue room, surprisingly, original name, because of the color of these wallpapers. These are not original, about 30 years old, made in Belgium. But on the top of these doors, these are original one. They faded through the years, they change the color. 과거 화려했던 가문의 영광을 복원하듯 새롭게 단장한 벽지도 언젠가는 결국 또 색이 바르겠죠. 성 주변으로는 인공으로 꾸며진 것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 리첸슈타인 가문은 원래 천주교고, 원래 이 체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개신교인데, 리첸슈타인 가문이 이쪽 땅을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원래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원래 체코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 출신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카톨릭 성당을 짓는다,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리첸슈타인 공작이, 아니, 여기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아예 이쪽 사람들이 천주교보다 더 싫어하는 이슬람 교徒들의 상징인 미나렛을 갖다가 정말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딱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와. 300여 개나 되는 계단을 올라야 약 60m 높이 꼭대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긴 좋다.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최고의 경관은 미나렛이 그 자리에 무심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체코의 대자연을 마주하러 아드레슈박 테플리체 암벽지대를 거쳐 독일과 가까이 마주한 온천 도시 카를로비 바리로 완벽한 휴식을 즐기러 갑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아드레슈박 테플리체 암벽지대.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마치 숲처럼 우거져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우뚝 솟은 바위 요정이 함께 마중이라도 나온 듯한데요. 자,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Do you speak English? Yes, of course. Okay. Well, actually, it's the biggest region of rock town, of rocks, full of rocks. As you can see here, we will see more of them later, and it has like 20 square kilometers around this place here, and there is nothing like this in the whole Europe. 기이한 바위숲 사이로 크고 작은 호수를 머금고 있는 암벽지대. 수천 수만 가지 모양의 서로 독립적인 바위봉들이 하늘로 치솟아 무리를 이루는 절경. 가까이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현실 넘어 다른 차원의 마법 세계로 빨려들 것만 같은 인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에서 이 공간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예요.
this place actually is. Yes. I mean, we're seeing a very small part of it. Yeah, yeah. And it just goes on and on, actually. Wow. Very powerful. Very powerful. 마치 인류의 고대 유적처럼 거대한 숲에 가려져 있던 바위 도시는 19세기 엄청난 화재가 나면서 그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군요. 물론 바위 자체도 굉장히 웅장하고 신기하지만 바위 위에 저렇게 조그마한 숲처럼 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어요. 그냥 이게 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끼도 있고 조그마한 풀도 자라고 조그마한 나무도 있기 때문에 바위 하나하나가 마치 조그마한 독립적인 생태계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여기에 수천 개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광경이에요. 자연의 생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바위 도시. 체코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었던 암벽지대를 떠나 저는 이제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계곡을 흐르는 강과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카를로비 바리.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도시인 카를로비 바리는 카렐의 온천이라는 뜻인데요. 약 6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를로비 바리는 사실 저한테는 칼스바드라는 독일식 발음으로 훨씬 더 익숙한데요. 지금은 여기가 한산한 온천촌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 길에서 시인 괴테와 음악가 베이토벤이 같이 산책을 하면서 예술을 논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고, 또 우리한테 수많은 아름다운 피아노 곡을 선사한 쇼팽도 이 길을 따라서 칼스바드로 들어가서 온천수를 마시면서 이 폐병을 치유했을 거라는 거죠. 카를로비 바리에서 만나는 독특한 풍경 중 하나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컵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카를로비 바리의 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잡이를 갖다 빨대로 쓸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빨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뜨거운 온천수를 조금씩 식히며 마시는데 딱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베이토벤과 괴테가 마셨던 온천수를 이 같은 컵에 넣어서 천천히 빨아먹으면서 이 예술적 정취를 한번 몸으로 빨아들여 보겠습니다. 온천 도시답게 카를로비 바리 곳곳에서는 뜨겁게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뜨겁진 않아요. 온탕 정도? 네, 저기 그냥 푹 담갔다 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러는 건 좀 아니겠죠? 시내에는 온천수를 마시며 사교를 즐겼다는 대표적인 콜로나다가 모두 5곳이 있습니다. 웅장한 자태의 물린스카 콜로나다는 서로 다른 맛과 온도의 온천수를 비교하며 마실 수도 있습니다. I've come here since 1990. So it's almost every year. I think this year is 23. 트리지니 콜로나다에는 카렐 4세가 아픈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찾았다는 카렐의 온천수가 있는데요. 물의 온도는 64도. 이 도시의 온천수는 몸을 담그기보다는 마시는 약수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조각 자체도 이제 카렐 4세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동물이 푹 빠졌는데 가보니까 물이 따뜻해서 여기 온천을 발견하게 됐다. 카를로비 바리가 온천의 도시가 된 유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의 의학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온천수. 드디어 저도 마셔봅니다. 좀 익숙해져야 되는 맛 같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뭐 언제 또 와보겠어요. 계속 마시겠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자는 오블라츠키. Takže počátky výroby lázeňských oplatek spadají do asi zřejmě do 16. století, kdy téměř každá hospodyně začala vyrábět tuto lahodnou pochoutku, do které se přidává právě naše léčebná karlovarská voda. 오블라츠키는 구운 과자에 설탕과 달콤한 바닐라 향가루를 뿌려서 만드는데요. 사이사이 가루가 뿌려진 한 쌍의 과자를 각각 돌아가는 기계에 넣고 열기를 가해 눌러 붙이면 완성됩니다. 아,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블라스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약간 굉장히 고급 웨하스 같은 맛이에요. 온천수와 먹으면 단짝인 오블라츠키. 옛날 역사책에서 읽던 제 예술적 영웅들이 다 말년에 이제 관절이 아프거나 폐렴이 걸리면은 이곳 칼스바드에 와가지고 이 과자를 먹으면서 이 온천수를 마셨을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괴테라든지 음악가 리스트랑 지금 똑같은 과자를 먹으면서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온천순례는 저에겐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